자, 신흥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고충이요. 미국의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벌어지면서 신흥국의 지금 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한국의 지금 코스피도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가면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물건 값을 10% 인하시키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졌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에서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내부에서는 요 근래에 한국 경제가 지금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곧 발표해야 될, 그러니까 내일 원래 12일 날 발표 예정인 9월 달 고용 동향 발표에서 8년 만에 취업 증가자 수가,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비해서 항상 얼마 늘었다 이러죠. 근데 뭐 최근에 이게 무슨 뭐 한 10몇만 명, 20몇만 명에서 몇천 명 단위로 줄어들었다 했는데 9월 달 거는 마이너스로 지금 될 가능성이 나오니까 정부가 공기업을 압박을 해서 이 수치가 늘어나도록 일용직, 청년 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을 시켜가지고 수치를 끌어올리려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공기업 공공기관이 단기 일자리를 늘려라고 지금 했다는 겁니다. 자, 고용 동향 통계는 일주에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하면 취업자로 이렇게 치주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는 전세 임대주택 물색 도우미라 하면서 비정규직 170명을 뽑았고, 그래서 LH공사는 당초 120명만 뽑으려다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70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고용계약기간 50일에 세전급여가 199만 원이라는 거예요. LH는 전에도 이런 계약직 도우미를 채용한 적이 있었지만은 각 지역 본부에서 그냥 알아서 필요 때마다 했는데 본사 차원에서 이런 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LH는 이 전세 계약 도우미 170명 외에도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을 최대 5,000명 정도 추가 채용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대부분의 공사들이 적자인 상황에서 이런 돈들은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시켜줘야 될 돈일 겁니다. LH 관계자는 협의 중인 건 맞는데 인원은 미정이라 했고, 코레일은 체험형 인턴 100명, 단기 계약직 900명 등 1000명을 채용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2개월간 단기 계약직 900명을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요 공사들을 쫙 깔아놓으면 이것이 몇만 명이 되어서 취업 통계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겠지요. 자, 과학기술연구회도 500명을 2달간 뽑기로 했는데 연구 노트 정리 보조 업무를 맡길 거고 월급이 190이고 예산이 19억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자빠졌습니다. 농어촌 공사도 각 지역 본부 차원에서 농지은행 분야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를 내서 현재까지 8개 지역 본부가 95명을 뽑고 167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들이 갑자기 지금 체험형 인턴이니 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억지로 뽑아서 돈을 주는 이유가 기재부가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작성 요청 지침을 내리보내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재부는 4일 날에도 300여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 규모를 밝힌 서류 양식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날 문재인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거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다가 지금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이 말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이 떨어지자 말자 하루 이틀 사이에 2개월짜리 일자리를 공고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재부의 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보다 많이 뽑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환경부 산하 A공사는 2,500, 국토부 산하 B공사 C공사는 1,300, 20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D공기업은 1,700명을 뽑을 거다. 자, 김동연은 이대로 가면 9월 고용동향 통계가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면서 연말까지 취업률이 계속 떨어질 건데 정부가 이런 포화를 피하려고 단기적으로 지금 수치를 끌어올리려고 이 꼼수를 쓰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공기업들이 이렇게 수만 개를 만들어내면 통계상으로 동향이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과기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과기부가 고용지표 개선하려고 단기 계약직을 채용했다는 걸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업률 낮추고 고용률 높이려고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통계 발표 앞두고 전번엔 통계청장을 갈더니만 이제는 통계를 갖다가 인위적인 고용을 통해서 조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참 기가 참 이상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이런 책임을 물어서 김동연, 장하성 투톱을 연말에 둘 다 교체한다. 둘 중에 하나를 교체하면 장하성이가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정권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니 둘 다 내보내겠다. 근데 김동연이도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 집에 갈 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 청와대는 그거 보도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둘이가 불협화음을 빚어와서 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일적 개편을 문재인이 결심을 했다. 교체 시기는 연말이다. 그래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12월 중순에 예산 처리하고 난 이후에 할 가능성이 크다. 둘 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할 수 없고 같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7월 달에 인도에서 이재용 만나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공장을 가고 하면서 대통령이 실용적 입장으로 경제 관점이 바뀌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자기 확신이 한마디로 좌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둘을 내보내본들 여기에 기어 들어가서 제대로 경제정책을 펴서 수치를 좋게 만들 기술자가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현재 관료 중에서 야권의 동의를 얻으면서 경륜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 좀 경제적으로 한가닥 했던 인물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되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와대는 이 말을 부인하면서 지금 두 사람을 바꾼다라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김의겸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한 두 사람을 바꿀 것 같다고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출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을 내보내고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좀 바꿀 거다 어쩌다 이렇게 뉘앙스를 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머리를 바꾸기 전에 척 불리해지니까 살짝 이걸 또 한 단계 넘겨보려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정권은 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제가 어제 IMF나 각종 이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올해 내년 성장률을 낮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김광두 교수는 경제 상황을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멀리서 아문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말한 12일 일자리 통계가 나오게 되면 이젠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하느니 이 와중에 금리를 올릴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수가 지금 완전히 침체한 상황에서 영세 기업과 가게가 지금
차곡차곡 쌓인 부채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느니 지금 그 부분을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정권의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는 김광두 교수가 자기가 운영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매체에 신세돈 숙대 교수가 기고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는 글을 링크했다는 거예요. 신 교수는 한국 경제에 지금 퍼펙트 스톰, 즉 이 태풍이 쓰나미 등과 더불어서 완전히 덮쳐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데, 경제에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경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수출과 경상수지가 불안하다면서 수출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3분기는 1.7%에 불과했다. 그래서 2017년부터 1년 반 동안 원화가 지속적으로 일본의 엔화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엔화, 그러니까 일본보다 수출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시간 문제다. 수출 하나 잘 된다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는 국제금리 상승이라는 거죠.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하지만은 따라서 원화가 지금 환율이 강세 기조를 유지하니까 그나마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금 유출 걱정이 적지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원화 환율이 강세 기조라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아직 안 빼갖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위축되고 원화 환율이 약세가 돼서, 즉 원을 가지고 빠져나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이 강하면 바꿀 수 있는 달러가 많아지죠. 자, 그런데 수출이 약세가 되면 이제는 원의 가치가 약해지게 되면 원을 빠져나갈 때 바꿀 달러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원화 환율이 더 약해지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자본 유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한국은 4천억 달러 된다라는 걸 갖고 큰 소리 치지만은 즉각 동원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하루 외환시장 거래 규모를 600억 달러로 잡더라도 일주일이면 그거 다 소진돼 버린다.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안 들어요. 이같이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 연말 연초, 즉 이제 한 3달 정도만 지나면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혼장담해온 장하성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당정청이 지금 맨날 회의를 해서 고용 문제에 긴장을 하고 어쩌고 하지만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정권의 이 경제 분야의 앞잡이지 않습니까? 지난 7월달 인터뷰에서 하반기부터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년간은 안보 이슈로 지지를 받았지만은 이제 경제 분야에서 실패가 벌어지면 큰일이다. 지난 1년간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경제를 보고 평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올 연말 내년에 퍼펙트 스톰이 와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거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11월 달을 꼽았죠. 제가 그냥 막 찍은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단기 알바를 정부가 공사를 하여금 이렇게 채용케 해서 수치를 개선시켜야 될 정도로 아주 나빠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장하성, 김동연으로 돌파할 수 없고 또 문정권의 이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현 정권이 경제팀을 바꾼다 하더라도 돌파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입니다. 정권은 부동산 무슨 폭등이니 무슨 구조조정이니 하는 부분을 조금만 지나면, 거치게 되면
이 편안한 순간이 올 거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채 문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장하성은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데 잘못된 한국 경제의 버릇대로 지금 가자는 거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하성이 말하는 그런 류의 최저임금 조금 올려줘서 소비 늘리는 식으로 한마디로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고 올해 노벨 지속성장으로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요, 이제 퍼펙트 스톰 속에 배가 뒤집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모르다가 배가 업사이드 다운 돼서 배에서 바다를 깊숙한 곳을 상해서 추락할 때 아, 이게 죽는 맛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